안녕하세요. 직업상담사 2급 실기 기출문제를 강의하는 직업상담사 리쌤입니다. 오늘 제9강 문제 129번부터 146번까지 직업상담사 2급 실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129번. 이 문제는 한국직업사전에 수록된 부가 직업 정보를 묻는 문제로 답지에는 첫째, 정규교육입니다. 둘째, 숙련 시간입니다. 셋째, 직무 기능입니다. 넷째, 작업 강도입니다. 다섯째, 육체활동입니다. 여섯째, 작업 장소라고 작성합니다. 두 문자는 부가 직업 정보는 교시 기강 6장입니다. 부가 직업 정보는 교시 기강 6장을 기억하세요. 문제 130번. 이 문제는 한국표준직업 분류에서 직업으로 보지 않는 활동을 묻는 문제로 답지에는 첫째, 자기 집에 가서 활동에 전념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교육기관에 재학하며 학습에만 전념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시설 내 경제활동입니다. 넷째, 수형자의 활동과 같이 법률에 의한 강제노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다섯째, 도박, 강도, 절도, 사기, 매춘, 밀수와 같은 불법적인 활동입니다. 여섯째, 시민봉사활동 등에 의한 무급봉사적인 일에 종사하는 경우라고 작성합니다. 두 문자는 직업으로 보지 않는 활동은 가학복수불봉입니다. 직업으로 보지 않는 활동은 가학복수불봉을 기억하세요. 문제 131번. 이 문제는 한국표준직업 분류에서 직업 활동으로 규명되기 위한 요건 4가지를 쓰고 각각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라는 문제로 답지에는 첫째, 윤리성입니다. 이는 직업이 비윤리적인 직업이 아니어야 함을 말합니다. 둘째, 사회성입니다. 이는 직업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고 쓸모 있는 일이어야 함을 말합니다. 셋째, 경제성입니다. 이는 직업이 노동의 대가로 그에 따른 수입이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넷째, 계속성입니다. 이는 직업이 계속해서 하는 일이어야 함을 작성합니다. 두 문자는 직업의 요건은 윤회 경계입니다. 직업의 요건은 윤회 경계를 기억하세요. 문제 132번. 이 문제는 한국표준직업 분류에서 직능 수준을 정규교육 과정에 따라 정의하라는 문제로 답지에는 첫째, 제1직능 수준으로 이는 단순하고 반복적이며 때로는 육체적인 힘을 요하는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으로 일부 직업에서는 I, S, C, E, D 수준 1의 기초적인 교육을 필요로 합니다. 단순 노무 종사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제2직능 수준으로 이는 완벽하게 읽고 쓸 수 있는 능력, 정확한 계산 능력, 상당한 정도의 의사소통 능력이 요구되며 보통 I, S, C, E, D 수준 2 혹은 수준 3, 일부 직업의 경우 I, S, C, E, D 수준 4, 이 정규교육이나 직업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1, 3, 4직능 수준 외 전부가 이에 해당합니다. 셋째, 제3직능 수준으로 이는 복잡한 과정과 실제적인 업무를 수행할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 상당한 수준의 수리 계산이나 의사소통 능력이 요구되며 보통 I, S, C, E, D 수준 5 정도의 정규교육이나 직업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넷째, 제4직능 수준으로 이는 매우 높은 수준의 이해력과 창의력 및 의사소통 능력이 요구되며 보통 I, S, C, E, D 수준 6 혹은 그 이상의 정규교육이나 직업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이에 해당함을 작성합니다. 두 문자는 직능 수준은 단순 완벽 복잡 매우입니다. 직능 수준은 단순 완벽 복잡 매우를 기억하세요. 문제 133번. 이 문제는 한국표준직업 분류에서 포괄적인 업무에 대한 직업 분류 원칙 중 주된 직무 우선 원칙의 의미와 그 예를 묻는 문제로 답지에는 우선 그 의미는 2개 이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수행되는 직무 내용과 관련된 분류 항목이 명시된 직무 내용을 비교, 평가하여 관련 직무 내용상의 상관성이 가장 많은 항목의 분류함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그 예는 교육과 진료를 겸하는 의과대학 교수는 강해, 평가, 연구 등과 진료, 처치, 환자 상담 등의 직무 내용을 파악하여 관련 항목이 많은 분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포괄적 업무에 대한 직업 분류 원칙은 첫째, 주된 직무 우선 원칙입니다.
이는 관련 직무의 내용상의 상관성이 가장 많은 항목에 분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최상급 직능 수준 우선 원칙입니다. 이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직무 능력을 필요로 하는 일에 분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 생산 업무 우선 원칙입니다. 이는 생산 단계에 관련된 업무를 우선적으로 분류함을 작성합니다. 두 문자는 포주 최생입니다. 문제 134번. 이 문제는 한국표준직업 분류상 다수 직업 종사자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설명하고 이에 직업을 분류하는 일반적인 원칙을 순서대로 쓰라는 문제로 답지에는 우선 다수 직업 종사자의 의미는 한 사람이 전혀 상관이 없는 두 가지 이상의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다수 직업 종사자의 직업을 분류하는 일반적인 원칙은 첫째, 취업시간 우선의 원칙입니다. 둘째, 수입 우선의 원칙입니다. 셋째, 조사 시 최근의 직업 원칙을 작성합니다. 두 문자는 다취수조입니다. 다취수조를 기억하세요. 문제 135번. 이 문제는 한국표준직업 분류에서 산업활동, 산업활동의 범위를 각각 설명하라는 문제로 답지에는 첫째, 산업은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생산 단위의 집합을 말합니다. 둘째, 산업활동은 각 생산 단위가 노동, 자본, 원료 등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 과정을 말합니다. 셋째, 산업활동의 범위는 영리적, 비영리적 활동이 모두 포함되나 가정 내의 가사활동은 제외된다라고 작성합니다. 문제 136번. 이 문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산업분류 기준 3가지를 묻는 문제로 답지에는 첫째, 산출물의 특성입니다. 이는 산출물의 물리적 구성 및 가공 단계, 수요처, 기능 및 용도 등을 말합니다. 둘째, 투입물의 특성입니다. 원재료, 생산 공정, 생산 기술 및 시설 등을 말합니다. 셋째, 생산 활동의 일반적인 결합을 작성합니다. 두 문자는 산업분류 기준은 산투생입니다. 산업분류 기준은 산투생을 기억하세요. 문제 137번. 이 문제는 아래 빈칸에 들어갈 한국표준산업분류의 통계 단위를 묻는 문제로 답지에는 우선 A칸에는 기업 집단 단위, B칸에는 지역 단위, C칸에는 활동 유형 단위를 작성합니다. 장소의 수와 산업활동의 수를 기준으로 어떻게 통계 단위가 구분되는지를 왼쪽에서 시계 방향으로 두 문자를 통해 암기합니다. 두 문자는 통계 단위는 기지 사월입니다. 통계 단위는 기지 사월을 기억하세요. 문제 138번. 이 문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통계 단위의 산업을 결정하는 방법을 묻는 문제로 답지에는 첫째, 단일 사업체의 보조 단위는 그 사업체의 일개 부서로 포함하며 여러 사업체를 관리하는 중앙보조단위, 본부, 본사 등은 별도 사업체로 처리합니다. 둘째, 해당 활동의 종업원 수 및 노동시간, 임금 및 급여액 또는 설비의 정도에 따라 결정합니다. 셋째, 생산 단위의 산업활동은 그 생산 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의 종류에 따라 결정합니다. 넷째,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을 달리하는 사업체의 경우 조사 대상 기간 중 산출액이 많았던 활동에 따라 분류합니다. 다섯째, 휴업 중 또는 자산을 청산 중인 사업체의 산업은 영업 중 또는 청산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활동에 의하여 결정하며 설립 중인 사업체는 개시하는 산업활동에 따라 결정한다라고 작성합니다. 두 문자는 통계 단위의 산업을 결정하는 방법은 보수 주계휴입니다. 통계 단위의 산업을 결정하는 방법은 보수 주계휴를 기억하세요. 문제 139번. 이 문제는 특정 시기의 고용 동향이 다음과 같을 때 경제활동 참가율을 구하라는 문제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것을 유념하고 답을 구해야 합니다. 우선 경제활동 인구수는 15세 이상 인구수에서 비경제활동 인구수를 뺀 값이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경제활동 인구수를 15세 이상 인구수로 나뉜 뒤 100으로 곱한 값입니다. 따라서 답지에는 첫째, 경제활동 인구수는 3,598만 6천 명에서 1,417만 6천 명을 뺀 2,127만 명입니다. 둘째, 경제활동 참가율은 2,127만 명을 3,598만 6천 명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하면 약 59.106%입니다. 따라서 경제활동 참가율은 59.106%에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59.11%입니다. 문제 140번. 이 문제는 다음 보기의 조건을 보고 실업률을 구하라는 문제로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것을 유념하고 답을 구해야 합니다. 우선 실업률의 공식은 실업자 수에서 경제활동인구 수를 나눈 뒤 100으로 곱한 값이며 경제활동인구 수는 15세 이상 인구 수에서 비경제활동인구 수를 뺀 값이고 실업자 수는 경제활동인구 수에서 취업자 수 즉 임금 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의 합을 뺀 값입니다. 답지에는 첫째, 경제활동인구 수는 3,598만 6천명에서 1,471만 6천명을 뺀 값인 2,127만 명입니다. 둘째, 실업자 수는 2,127만 명에서 2,014만 9천명을 뺀 값인 112만 1,000명입니다. 셋째, 실업률은 112만 1,000명을 2,127만 명으로 나눈 뒤 100으로 곱한 값인 5.27033%입니다. 이를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5.3%입니다. 참고로 임금 근로자 수를 구하는 방법은 첫째, 취업자 수, 즉 임금 근로자 수와 비임금 근로자의 합에서 비임금 근로자 중 자영업주와 무급 가족 종사자를 뺀 값입니다. 둘째, 상용 근로자 수와 임시 근로자 수, 일용 근로자 수를 합한 값도 임금 근로자 수입니다. 문제 141번. 이 문제는 다음 제시된 수치를 보고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을 구하라는 문제로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것을 유념하고 답을 구해야 합니다. 우선 공식을 보면 앞서 설명한 경제활동 참가율과 실업률을 생략하고 고용률의 공식은 취업자 수에서 15세 이상 인구 수를 뺀 후 100으로 곱한 값이고 경제활동 인구 수는 취업자 수에서 실업자 수를 더한 값이며 15세 이상 인구 수, 즉 생산 가능 인구 수는 경제활동 인구 수와 비경제활동 인구 수의 합입니다. 따라서 답지에는 첫째, 경제활동 참가율은 취업자 수인 200명에 실업자 수 20명을 더한 값에 15세 이상 인구 수인 400명으로 나눈 뒤 100으로 곱한 값인 55%가 답입니다. 둘째, 실업률은 실업자 수 20명을 취업자 수 200명과 실업자 수 20명을 합한 값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값으로 9.0909%로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약 9.1%입니다. 셋째, 고용률은 취업자 수 200명에 15세 이상 인구 수인 400명으로 나눈 뒤 100으로 곱한 값으로 50%입니다. 문제 142번. 이 문제는 다음 표의 수치를 보고 물음에 답하라는 문제로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것을 유념하고 답을 구해야 합니다. 첫째, A기관과 B기관의 구인배 수를 묻는 문제로 구인배 수란 구직자 한 명에 대한 구인수의 비율이며 구인수의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수치로서 취업의 시험을 나타내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그 값을 구하는 공식은 신규 구인 인원을 신규 구직 건수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문제에 대입해보면 A기관 구인 배수는 10만 3,062명에 42만 6,746건을 나눈 값으로 약 0.24이고 B기관 구인 배수는 29만 9,990명에 93만 8,855건을 나눈 값으로 약 0.32입니다. 문제 142번. 둘째 질문은 A기관과 B기관의 취업률을 묻는 문제로 우선 취업률은 취업 건수를 신규 구직자 수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값입니다. 따라서 A기관 취업률은 36,710명을 42만 6,746건으로 나눈 뒤 100 곱한 값으로 약 8.60%입니다. 둘째, B기관 취업률은 11만 9,020명을 93만 8,855건으로 나눈 뒤 100으로 곱한 값인 약 12.68%입니다. 문제 143번. 이 문제는 A 회사의 9월 말 사원 수는 1,000명이었고 신규 채용 인원 수는 20명, 전입 인원 수는 80명일 때 10월의 입직률을 계산하라는 문제로 우선 입직률은 당월 총 입직자 수를 전월 말 근로자 수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값을 말합니다. 이를 문제에 대입하면 신규 채용 인원 20명과 전입 인원 수 80명을 더한 값에 9월 말 사원 수인 1,000명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값입니다. 즉 답은 10%입니다. 문제 144번. 이 문제는 A 회사의 3월 말 기준 사원 수는 1,000명이었으며
입사자가 50명, 퇴사자가 35명일 때 4월의 이직률을 개선하라는 문제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것을 명심하여 개선하여야 합니다. 우선 이직률은 당월 총 이직자 수를 전월 말 근로자 수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값을 말하고 이를 문제에 대입하면 퇴사자 수 35명을 3월 말 기준 사원 수 1000명을 나눈 뒤 100으로 곱한 값 3.5%입니다. 따라서 4월의 이직률은 3.5%입니다. 문제 145번. 이 문제는 노동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묻는 문제로 답지에는 첫째, 노동의 가격, 임금입니다. 임금과 노동 수요는 반비례합니다. 둘째, 상품,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입니다. 해당 노동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상품,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클수록 유발 수요인 노동 수요는 증가합니다. 셋째,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 변화입니다. 다른 생산 요소가 노동과 대체 관계인 경우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이 오르면 노동 수요는 증가합니다. 넷째, 노동 생산성의 변화입니다. 노동 생산성이 높아질수록 생산물 한 단위를 만들어내는 데 소요되는 노동량은 감소합니다. 다섯째, 생산 기술의 진보입니다. 기술이 진보하면 생산력이 증가하고 노동 수요는 감소한다라고 작성합니다. 두 문자는 노동 수요 결정 요인은 임소다 생기입니다. 노동 수요 결정 요인은 임소다 생기를 기억하세요. 문제 146번. 이 문제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 A 제품을 생산하는 어떤 기업의 단기 생산함 수가 다음과 같을 때 이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최적 고용량을 도출하고 그 근거를 설명하라는 문제로 단 생산물 단가는 100원, 단위당 임금은 150원입니다. 답지에는 기업은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와 임금률이 같아질 때 이윤 극대화에 이르게 되므로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를 아래의 표와 같이 계산해 보면 노동 투입량 4단위에서 한계 생산량이 1.5가 되고 이 값에 생산물 단가 100을 곱하면 단위당 임금 150원과 같은 값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조건을 충족하는 4단위가 최적 고용량에 해당한다라고 작성합니다. 이상으로 직업상담사 2급 실기 기출 제9강을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